펑키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리듬에 맞춰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득합니다. 한 댄스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스트릿 댄스인데요.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자신감 넘친다는 이 사람. 20년 넘게 스트릿 댄서로 활동해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스트릿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꿈도 꾸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춤으로 나를 외치는 진정한 춤꾼. 스트릿 댄서 김태우 원장을 만나봅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자리한 한 건물. 이곳에 태우 씨의 댄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애착 가는 장소가 있기 마련인데요. 태우 씨에겐 스튜디오가 그런 공간입니다. 스트릿 댄스는 일명 길거리 춤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는데요. 아쉽게도 춘천에선 마땅히 배울 곳이 없어 헤매기도 했다는 태우 씨. 꿈을 이루고 춤을 즐기는 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춤을 배우고자 마음먹었을 때도 딱히 춘천에서 뭔가를 얻을 방법이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무조건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꼭 굳이 서울을 안 가도 이런 스트릿 댄스의 기본기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서 스튜디오는 춤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을 열 수 있었던 데에는 오렌지기자 동업자인 지훈 씨의 도움이 컸는데요. 그런 덕분에 이곳은 춘천에서 유일한 스트릿 댄스 스튜디오로 학생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된 거죠. 고등학생인 수아는 멀리 가지 않고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곳에 다니며 춤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계속 좋아해서도 또 있겠지만 환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춤을 즐기는 환경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스트릿 댄스는 음악이나 분위기에 따라 프리스타일로 추는 게 매력이라고 하죠. 수아도 그 매력에 빠져들어 전문 춤꾼이 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고민이 많습니다. 나 요새 춤을 더 잘 추고 싶어가지고 연습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제 실력이 느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고민이. 사실 그런 결과물들은 결국 무슨 대회를 나가거나 뭔가
그런 행사에서 내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웨이잖아. 춤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춤 외에도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 충분히 좀 인생 살아가면서 더 재밌는 일들도 충분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소홀히 하지 말고 태우 씨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그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군대 안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제가 좀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게 느껴진 거예요. 좀 스스로를 좀 객관화해서 봤을 때 차라리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실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래 춤 한번 제대로 춰보자 해서 이제 제대하고 24살부터 이제 서울에 가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춤을 배울 곳이 없어 서울로 떠나야 했던 시절. 춤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그가 이토록 빠져들었을까요? 이 춤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자기 모습을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을 듣고 거울을 보고 자기만의 그런 수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 전문성이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남들한테 없는 좀 창의적인 자기의 모습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내면을 좀 수련하는 느낌이 있어요. 돈이나 명예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잘하고 싶다는 절박함에 춤을 추었다는 젊은 날의 태우 씨. 이제는 부록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매일 춤을 추고 있는데요. 춤은 그에게 평생의 친구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잘하고 싶다는 갈증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태우 씨는 익숙했던 한국을 떠나 해외 유명 댄서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춤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나눈 시간은 지금의 태우 씨를 성장시킨 계기가 됐죠. 그랬던 그가 다시 춘천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스튜디오 때문입니다. 친구 요새 어때요? 되게 잘 나와요. 아, 진짜요?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이제 공연 준비도 들어가니까 네. 이 친구가 완전 락킹 바보라서 다른 춤 추는 거 어떤가 좀 걱정돼가지고. 잘해요. 잘해요? 네네네 잘해요. 댄스 강사 중 한 명인 예원 씨인데요. 스튜디오에는 이렇게 태우 씨와 같은 꿈을 꾸며 미래를 그리는 이들이 함께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 다 발전하잖아요. 음악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댄스 스타일에 대한 좀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다양한 춤들이 나오는데 그런 춤들이 일단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왜 탄생되었는지 또 이 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을 모른 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지식을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생각에 또 춤의 매력 중 하나는 타인과 교류. 혼자서도 출 수 있지만 같이 출 때 시너지가 커지듯이 시작. 내성적이었던 하나, 태우 씨도 둘, 춤을 추면서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5, 6, 7 락 돌리고 7, 9, 8 모여서 짝짝짝짝 호하호헤 이런 치열한 노력의 흔적들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고스란히 결실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스트릿 댄스에 대한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서로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이렇게 가르쳐온 학생 중에는 댄서 경연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시몬도 있는데요. 지금도 자랑스러운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 못하는 영역에서의 일도 이제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좀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들었어요. 태우 씨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중인데요. 이곳은 춘천시 삼천동의 한 야외 공연장. 예전엔 어린이 회관으로 불렸던 곳으로 춘천 시민들에게 휴식 같은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태우 씨가 여기를 찾은 이유가 있죠. 요즘에는 짧은 영상으로 불리는 쇼츠나 릴스를 촬영하는 게 댄서들에겐 트렌드이자 즐거운 놀이로 자리 잡았는데요. 뜨거운 쇼폼 인기에 태우 씨도 동참했습니다. 아, 너가 많이 간 거지? 오케이. 모두가 보는 영상인 만큼 꼼꼼한 확인은 필수인데요. 특히 스트릿 댄스의 멋짐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촬영도 반복하고 동선을 맞추며 느낌을 살립니다. 김대 펑크에 맞추자. 생각해보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너무나도 좀 다양한 것들을 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보다 이제 더 많은 것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떠올리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춤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태우 씨.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락킹입니다. 락킹은 1970년대 펑크 음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다른 스트릿 댄스와 달리 신나게 춤을 추다가 한 번씩 락을 걸어주듯이 동작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보잉, 팝핑, 힙합 같은 스트릿 댄스와 뚜렷한 차이점이 바로 락이죠. 락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인 라인업 행사 때 모습인데요. 당시 태우 씨는 코스믹 디플로라는 팀으로 공연하며 락킹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여전히 춤에 대한 열정이 반짝이는 태우 씨에게 가수 권나래 씨가 찾아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트릿 댄스라고 해서 춤을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락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락킹을 한번 가르쳐드리려고. 네. 너무 좋습니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내려서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락. 그리고 오른손만 돌리고 그리고 왼손으로 찔러주세요. 찔러주고. 네. 팔이랑 함께. 가수 나래 씨도 락킹을 배워보는데요. 올리고 내리고 찌르기. 보기엔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하려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준비, 둘, 파이, 식, 호, 제법 따라하기 시작하는 나래 씨. 스트릿 댄스는 뭐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가수 나래 씨도 어느새 락킹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네요. 춤과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보통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시면서 추시는지. 발라드보다는 좀 더 댄스곡을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댄스곡을 좀 많이 듣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처음 이 춤을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첫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곡이 이제 홍경민의 후라는 노래였거든요. 그 곡이 이제 발라드이긴 한데도 좀 뭔가 처음 했었던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해 하신 곡도 홍경민의 후 노래를 신청하신 거군요. 그때처럼 풋풋한 20대는 아니지만 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순수한 열정과 패기가 아직 남아있는 태우 씨.
처음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아련한 설렘이죠. 그래서 지금도 옛일을 떠올리면 생각난다는 그 노래. 너와 헤어지던 날 아마 넌 울었을 거야. 난 모질게 반지를 빼버렸지. 그땐 네가 싫었어. 네가 너무 부담돼서 난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어. 한동안 난 편했어. 그렇게 너와 헤어져 있던 그 시간이. 하지만 난 서툰 이별에 넌 너무 아팠어. 우와, 이젠 돌아올 수 없니? 되돌릴 수 없겠니? 혹시 너도 나와 같지 않니? 머리를 짧게 잘라도 술을 많이 마셔도 내 마음은 너무 아파. 어떡해. 나는 이해 못했지. 네가 다른 남자에게 왜 그렇게 친절했었는지. 그땐 네가 미웠어. 모두에게 그러는 게 난 그래서 널 탓했는지 몰라. 나 소중한 추억의 한 자락입니다. 평일의 어느 날 오후, 태우 씨가 한 카페에 가고 있네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도저히 안 돼. 나 오빠 그톡 온 거 봤어. 봤어? 잠결에 일어나서 보고서는 듣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그 이름, 약혼녀 민영 씨입니다. 민영 씨는 올해 11월 태우 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인데요.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속마음은 어떤지 살짝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한테 편지가 한 장 도착했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멋진 내 미래의 남편에게. 오빠 안녕? 나 민영이야. 2년 넘게 만나는 동안 편지를 받아보기만 했지 내가 오빠한테 쓰는 건 처음이네. 무심한 여자친구 만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몇 개월 후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내겠지? 4년 전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사이가 돼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우리 사이가 너무 신기해. 생각해보면 오빠는 항상 커피 받고 나가면서 꼭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나보다 우리 엄마한테 먼저 인사했었어. 그거 보면서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오늘은 왜 안 오지? 오늘은 출근이 좀 늦네 하면서 오빠를 기다리게 됐고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남자친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남자친구가 된 오빠는 생각보다 더 자상하고 멋진 사람이었어. 우리가 만나는 동안 오빠는 한 번도 날 외롭게 하거나 서운하게 한 적이 없이 날 귀하게 여겨줬어. 지방 스케줄 끝나고 늦게 도착하는 날에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하루일 때도 오빠는 쉬는 것보다 내 얼굴 한 번 보는 게 우선인 사람이었어. 그런 오빠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들이 항상 꽃길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오빠랑 함께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해. 내가 더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어서 오빠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금처럼만 예쁘게 살아가자.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김태우 씨. 당신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약간 그 남편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좀
마음이 약간 뭉클해졌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이 될 두 사람입니다.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제가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마음 먹은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었거든요. 인생에 결혼이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이 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면은 진짜 평생을 좀 같이 살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평생의 짝을 만난다는 건 큰 행운이죠. 그런 지금이 있기까지 태우 씨는 곁눈질 한 번 없이 춤꾼으로서의 길을 매 순간 걸어왔는데요. 확고한 의지와 당당함으로 스트릿 댄스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태우 씨. 사랑하는 그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민영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2년간 연애해온 것처럼 그 2년간의 연애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날 선택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또 다른 내일을 걸어가려는 태우 씨에게 잔잔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보통의 존재,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한 편의 영화로, 당신의 공간이 하나뿐인 공연장으로. 보통의 존재 참여는 원조 MBC 홈페이지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삶이란 영화의 주인공인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